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은 진짜 태극기 부대죠. 네. 어제가 네. 뭐였지? 태극기 마크가 보여가지고 네. 아니, 오늘 이제 그 역사적인 그 탄핵 선고 순간을 우리 의원님께서 어디서 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지도부 네. 당대표실에서 지도부 같이. TV로. 네, TV로.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일반인들은 접근이 불가한 공간이니까 네. 뭐 당대표부터 최고위원들 다 있었을 텐데 네. 서로 좀 어떤 그 주문을 읽는 순간 어떤 분위기였는지 궁금한데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지죽은 뜻이. 그래요? 네. 야, 그 조용했다니까 약간 의외인데. 파면 이후에도요? 이제 파면 선고한 다음에. 선거한 다음에 이제 네. 압수하면서 기뻐. 수고했다고 서로 이제 네. 격려하고. 근데 이제 그 기자들이 이렇게 옆방에 막 와 있었거든요. 기대기하고 막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또 너무 막 환호 지르고 이러면 또 혹시 또 그죠? 네. 네. 그럴까봐. 어쨌든 이게 참느라고 되게 혼났죠. 이게 조금씩 이렇게 다들 그러니까 네. 막 울진 않더라도 다들 이렇게 눈물이 조금 글썽글썽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네. 그 4달 동안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등 네.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힘들었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심지어 남자분들도 맞아. 네, 야, 대표님 울먹울먹 아니고 하셨구나. 네. 네. 막판에 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가 뭐 얘기할 때 네. 살짝 국회를 나무라는 듯한 맞아, 얘기가 맞아. 잠깐 한 있었잖아요. 챕터 있었어. 네. 갑자기 그때 조용해지는 거예요. 맞아. 걱정들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귀 쫑긋 이게 된 거지. 뭐지? 뭐 이러면서. 그러나 하는데 네. 와. 그러나에서 반전. 맞아. 아니 그리고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잘못 건든 게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 체포 대상에 사법부에 있는 분들을 맞아. 넣은 게 참 패착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언급됐잖아요. 네,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사법부 독립 침해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 판단했어요.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원님. 네, 맞습니다. 네. 좀 이 부분들.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정말 사법부 이제 법관들이 보면 용납할 수 없는 대목일 것 같아요. 네. 다 판사 사실은 출신인데. 그리고 그 저기 서부지원 그 폭동도 물론 윤석열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영향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네. 이렇게 승복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를 자꾸 하니까 그죠? 항의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체포할 때도 막 저항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그런 법원에 대한 폭력 그리고 공격까지 이르렀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문영배 재판관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 집 앞까지 가가지고 계속 그들이 맞아요. 못 살게 아니 그것도 그리고 막 아주 그 화나게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특히 문영배 재판 그 권한대행한테는 그 저 허위 사실을 말도 안 가지고 되는 막 음란물을 야동 유포했다는 뭐 이런 거 식의. 야설인지 야동인지 네. 하여튼 뭐 네. 이런 걸 가지고 허위 사실로 막 유포를 그렇죠. 하고 네. 그걸 또 국힘 의원이 막 인용을 하고 네. 이런 것들도 저는 안 좋은 영향 당연히 미쳤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고요.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이 행간의 그걸 보면서 그래도 야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던 게 네. 그 정영식 재판관이 보충 의견을 맞아요. 내면서 네. 국회가 탄핵 너무 많이 했다는 취지를 하면서 횟수를 좀 제한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거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제 일부 재판관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용으로 빨리 결론 안 내는 것 같다. 뭐 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들려가지고 사실 굉장히 저희가 곤란했었거든요. 한때. 네, 그런데 보니까 있긴 있었네 그런 음. 사람이 그죠? 확실하게 자기가 보충 의원까지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각하를 주장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었던 것 같다, 그죠? 논의 과정, 형이 과정에서. 네, 네. 보니까 이렇게 네. 쭉 과정을 이렇게 보면 맞아요. 앞에 네. 각하 부분에서 다른 얘기도 있으나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이걸 각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보니까
아마 그게 언제쯤인지 모르죠. 제 느낌에는 왜 그 구속 취소되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뭔가 분위기가 막 이상하고 왜 14일 날 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막 맞아요. 이런 과정 네. 이 과정에서 아마 이거는 뭐 제 짐작입니다만 추정입니다만 아마 한두 명이 각하 주장하고 한 명 기각 주장하고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뭐 고성도 오가고 네.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좀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그죠?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네. 이게 뭔가 이렇게 확정이 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는 확실히 기각이야, 나는 확실히 각하야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네. 결론 내린 건 아니죠. 그렇죠. 열려 있었지만 어쨌든 약간 뭔가가 잘못 흘러갈 뻔했다. 네. 그래도 진짜 아찔했어요. 결론은 네. 버킹엄입니다. 네. 아니 또 뭐 보여줘요. 이해할 수 있으나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맞아요. 있잖아요. 하나, 이쪽이 많이 이쪽 나오고. 하나. 네. 그 얘기할 때 깜짝 놀랐다니까요. 혹시나 뭐지 이게 만에 무슨 하나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거 저는 정영식 재판관 작품으로 봅니다. 이거는 넣어줘. 넣어줘. 요거 인식 넣어줘야 이거 나 안 넣어주면 안 인용한다. 된다. 이렇게 네. 딜을 좀 했겠죠. 뭐 나름은. 어쨌든 간에 잘 뭐 됐죠,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아니, 아름다운 결정문이 나왔어요. SHH님이 이현주 의원님 이렇게 이쁠 수가요. 똑똑하고 스마트한 멋진 분 하면서 이렇게 웃음 표시도 해주셨고 싱글 몬트님도 이현주 의원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뭐 다 기분이 좋습니다. 네. 탄핵에 찬성했던 당내 의원들한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오늘 헌재 판결이 있었는데 판결이 있자마자 판결을 불복하는 네. 그런 발언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헌재가 분명하게 헌법수호 의지를 보였는데 네. 그러면 그 탄핵 소추를 한 게 옳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8대 0으로요. 근데 적반하장이죠. 그 사람이 오히려 석고대죄하고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 사과가 뜻이 애매해요. 사과가 네.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 이게 무슨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 뭐 이런 취지인데 그죠? 뭐 이렇게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뭐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 잘못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이란 자가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그냥 막 계엄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는 걸 우리가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는 그렇죠. 좀 명확하지 않아요. 혹시 아십니까? 저도 명확하지가 않네요. 그죠? 그러니까, 네. 뭐 사과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사과했다길래 네. 그래도 얘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염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잘 됐네. 그래도 우리나라 보수가 뭐 보수 네. 정당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게 뭔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하는지.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민주당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민주당과 열심히 안 싸워서 이렇게 된 거다. 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지금 적반하장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상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완전히 또 계엄 생각나요. 그죠? 야. 너무 잔인한 네. 얘기죠. 저는 너무 잔인한 얘기고 네. 헌재가 이렇게 8대 0으로 한 걸 보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유흥식 추기경이신가요? 맞아요. 그분이 네. 이러셨잖아요.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그죠? 기계적 중립이란 말 자체 되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옳고 네. 그름에 무슨 중립이 있어요. 옳은 거지. 아니 사람을 살해했는데 그러면 그 뻔히 눈앞에서 그것도 자기가 목격을 했는데 살인자를 두고 중립을 만약에 지킨다 이런 말이 되면 이 똑같은 거거든요. 전 세계가 네. 이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걸 봤단 말 유리창 깨고 난리치는 거.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고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니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막 지금까지 떠들었던 국힘의 특히 윤상현. 그러니까요. 그 사람하고 그다음에 나경원. 네. 또 몇 명 있죠. 그죠? 그런 맞아요. 분들은 네. 정말 저는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언어라는 건 약간 종교적으로 편벽됨이 없어야 되는데 물론 기독교를 믿는 분들한테는 뭐 당연히 그런 기도의 자유가 있는 거지만 굳이 또 표현을 쓰면서 그 늘 기도하겠다는 표현을 굳이 고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의정 활동 하다 보면은 네.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자고 하는 건 괜찮은데 네. 일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언어로는 약간 좀 부적절해 보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네. 거기에서도 여전히 이 사람은요.
지금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아요. 반성하고 있지 않고 지금도 역시 계산하고 있다. 지금도 자기가 무슨 대단한 어떤 인기인이라고 착각하고 네.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지금 떡고물이랄까요? 뭐 어떠한 뭐 이런 걸 던지고 있는 거죠. 미끼를. 네, 미끼를.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지금 그 기도 얘기인데요. 그 기도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치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들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타겟팅이 뭐냐? 개신교 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이번에 윤석열 탄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극우 세력들, 뭐 파시즘 세력들 중에서 약간 너무 과한 이제 일부 다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네.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맞습니다. 좀 있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또 누구죠? 소년보 목사. 네네네. 세이브 코리아의 소년보 네. 목사 붙이면 안 됩니다. 네, 소년보. 그렇죠. 네, 소년보. 그런 네. 사이비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이제 말해요. 막 선동을 해서 굉장히 나라를 시끄럽게 했는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나마 그 지지조차도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부정선거 이슈도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는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일단의 세력이 그래, 그것도 있으니까 미끼였다. 네. 그것도 저는 미끼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쨌든 예전에 검사로 있을 때도 그렇고 뭘 한번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정말 뭔가 진실되게 한 적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위선적이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마음에 없는 말을 너무 쉽게 했다가 금방 바꾸고 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도 똑같다. 끝나 이런 상황에서도 말하는 걸 보면 전혀 반성이 없고 진심이 없고 무거움이 없고 이런 자가 대통령이었단 말인가. 정말 큰 네. 아주 지금이라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근데 진짜 실제로 이제는 대통령실이 더 이상 압수수색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도 없기 때문에 영장 받아놨잖아요. 네. 경찰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어제도 제가 정부 제가 이제 대정부 질문. 네, 대정부 네. 질문 말이 생각이 안 나. 대정부 질문 현안 질의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오늘이 이제 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사실 하기 어렵죠. 기소가 안 내란 되죠. 외환죄를 네. 빼고는. 근데 이제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군사반란죄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 그거 외에도 뭐 그 전에 우리가 특검 막 받으라 했던 거 그저 최혜병 특검 그렇습니다. 문제, 네. 뭐 수사 외환 문제 뭐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선거 여론 조작 문제 뭐 여러 맞아요. 가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아마 본격적 수사가 개시될 거다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도 얼마든지 다시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보태가지고 근데 네. 지금 우리가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도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자꾸 돌려보내니까 또 이제 안 되는데 그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네.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저희가 최장목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그죠? 네. 두 사람의 고난대행에 대해서 고난대행 시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두 사람을 이제 탄핵 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특히 이분들이 그때 한덕수가 처음에 3명 있을 때 3명을 임명을 안 하고 초창기에 안 하던 거 하고 네. 지금 한 몇 달 지났죠? 지금 석 달도 한 넘었죠. 석 달 지났잖아요. 네. 이렇게 시간을 끌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탁 찍어갖고 자기들이 봤을 때 마흔 윤석열한테 빼고. 불리할 것 같은 40명만 탁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헌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매우 심각한 사실은 그 헌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네. 헌재도 그 행간에 그때 보면 기각을 했지만 상당한 기간 문제를 그렇죠. 거론했기 상당한 때문에 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의 어떤 탄핵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확실히 된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 올리지 않았었고 네. 내가 이제 그 누구죠? 저기 최상무? 최상무 올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정말 심각한 게 그겁니다. 바로 국채 투자한 거. 맞아. 아, 그거 이건 너무 나라 심각해요. 망하는데 네, 베팅한 거 진짜. 아니에요? 자기가 네. 환율 급등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오히려 환율이 급등하면 자기가 돈 버는데 지금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오늘 딱 지금 현재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딱 내려지니까.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약간 그 중대한 위반 얘기를 할 때 살짝 야당을 갖다가 약간 비판한 듯한 뉘앙스가 딱 나오면서 들어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오늘 이 판결을 받고 이 커다란 판결 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헌법적으로 그렇죠. 네. 판결을 받고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을 오늘 막 논하는 것은 좀 뭔가 좀 그렇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냥 쏙 들어갔어요, 얘기가. 네. 네. 근데 그렇게 이현주 의원님 됐습니다.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아니, 분위기가. 그래서 예. 어제 제가 엄청나게 막 비판했죠. 네. 그 이제 어떻게 했냐? 일단 법사위로 해부해서 그죠? 그래서 논의해보자. 그러니까 조사를 네. 하자. 조사를 하자. 예, 예. 원래 또 사실은 하게 돼 해부해가지고 있죠, 원래. 조사하게 돼 있어요. 음. 예, 근데 급하면 막 그냥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일단은 조사를 좀 하면서 네. 그런 절차를 좀 다 밟는 모습을 좀 보이자 이렇게 됩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이제 그 대선 이제 사실 준비를 민주당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인가 바로 그 저기 예비 후보. 예비 등록. 후보 네, 등록을 네. 그렇죠. 받고 네. 또 사실은 우리가 적잖이 걱정을 했던 게 아니 혹시 요즘에 보니까 그 저기 한덕수 댕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우리 만나면 계속 인상 찡그리고 막 그러고 있어가지고 혹시 연락도 안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공지를 안 하면 공고를 안 하면 어쩌지 이랬는데 그건 바로 다행히 오늘 담화문에 바로 나왔죠. 한다고. 그러네. 예. 그래서 일단 바로 이제 그래서 아마 조만간 네. 조만간 후보 등록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면 이제 후보 등록하면서 당대표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당대표 정리해야 당연히 되니까. 정리하는 거고 네. 그 그럼 누가 동시에 돼요, 다 할 당대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대행이 이렇게 수석 권한대행. 최고가 하겠죠. 아, 예, 아마도 그렇지 지구대행. 않습니까? 지금 원내대표가 아마 하나요? 서울상으로 어떻게 하나요?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하는 걸로 하는 돼 거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경선 절차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단 네. 그래서 경선에 몇 명이 나오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만약에 몇 명이 안 나오면 굳이 그걸 경선을 따로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네. 같이 다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본 선거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면서 네. 경선도 이제 투표는 하겠죠. 투표는 하지만 굳이 경선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공약 발표부터 네, 해가지고 네. 경선의 어떤 경쟁 구도를 막 따로 갖고 갈 필요 없지 않나요?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만약에 사람이 적으면 경선을 하긴 하되 그 경선의 어떤 그 구도보다는 본선을 같이 함께 뛰는 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아니 민주당 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재명 대표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른 후보를 거론하는 게 약간 지금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네. 물론 경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열심히 또 네. 나름 하는 혹시 사람도 뭐 의원님 있어서. 나갈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간에 누군가 후보는 나옵니다. 그 여권에서 네, 뭘 예, 여쭤보고 후보 중에서 그래도 가장 경쟁력 있어서 약간 걱정된다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도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된다 이런 사람 좀 아니 생각나는 사람 대비야 있습니까? 예. 모든 후보에 대해서 대비해야죠. 네. 근데 경쟁력이 있다라고 굳이 얘기할 만한 사람은 아직까지 눈에 안 네, 든다. 네. 네. 안 그래도 무슨 홍정욱 씨 얘기도 아니, 갑자기 뭐 나오고 하던데 뭐 보니까.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네. 네, 정치라는 거는요. 네.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냥 이미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제는 다 알았어요. 그거. 안철수 씨는 그냥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됐죠. 그거는 네.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때만 예. 되면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장이 서면은 무조건 나타나요. 오일장처럼 네. 계속 나타나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그때도 한번 이상한 결정을 해가지고 그죠? 자기가 자초해서 그렇죠. 이렇게 추락을 네. 하더니 이번에도 그 강남의 야, 토지거래 그거를 허가제 괜히,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지금. 그거를 막 해제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더니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원복을 또 금방 시켜? 또 원복을 시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네. 또 강남 사람들한테도 욕 먹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 싱크홀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그것도 안 사고도 밝히잖아요. 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오세훈 그러네요. 서울시장은 지금 오세훈 아이고. 시장은 명태균 리스크 네. 또 그때 싱크홀 문제 있었고 또 네. 포 기본적으로 포장 일을 나가지. 못해요. 서울 시민으로서 만족도가 최악이에요. 행정력이 그러니까 그 빵점인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맞아요. 바로 나와요. 그 사람이 한 지금 너무 화가 네 나네. 번째 하고 있어요 시장을. 많이 하고 있죠. 물론 지금 네. 중간에 보궐이 네.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그래도 시장 한 3번은 평균 한 거 셈인데 그렇죠. 네. 연수가 그렇게 합치면은. 오래 하면서 어찌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냐. 돈 낭비만 엄청나게 한강에 무슨 환장을 했나 맨날 거기에다가 버스 만들고 헬기 만들고 택시 근데 만들고 아니 근데 너무 짜증나요. 내 세금. 실제로 만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막 여의도에 눈물에 뭐 막 하나 떠 있던데 서울유 하나 떠 있어. 감격하고. 여의도 하늘에. 아까 네, 최악의 행정이라고요. 에드벌룬 하나 떠 있어. 아니 근데 너무 웃기는 아유. 게 그 아까 제가 이미지 얘기했잖아요. 네. 이미지 정치. 옛날에는 그게 좀 먹혔는지 몰라도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안 먹히잖아요. 안 잘생겼다고요. 누가 그거 조차도 아니야? 누가 조차도 아니야? 아니 그거 취향이니까. 그건 취향이야. 아니, 하여간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국힘 쪽 사람이 뭐라고 하냐 네.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랑 경쟁해야 되는데 맞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 이 기가 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세훈은 기가 약해서 안 된대요. 의원님 어디 대선하면은 인재 영입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신인규 그렇죠. 인재 영입 안 되는 겁니까 혹시?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왔잖아요.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위원님 또 원래 오셨나? 또, 저는 또 신인규 변호사고 잘 가깝잖아요. 알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저기 인제 대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이렇게 대변인 이런 거 하면 잘하실 것 그럼요, 같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해산 그거 위헌정당. 위헌정당으로 하면 그때 인정해 줄게요. 보수의 종말. 아니 책을 썼는데 쓰시네. 좀 부족하니까 보수의 완전 종말판을 속편으로 내야 될 것 같아. 아니, 책은- 명태균을 집중적으로 완전 다뤄보겠습니다. 책은 됐고요. 법적으로 국민의힘 위헌정당.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래 특집으로 보내드린 정치비상구 2부 순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역사적인 날 함께 했는데 의원님 그래도 소감 한번 들어봐야죠. 네 마지막으로. 이 네. 갑자기 웃고 막 떠들다가 지금 근엄하게 또 얘기를 해야 돼서. 아니 그래도 우리가 네. 헌재에 대한 믿음이 좀 흔들렸죠. 왜냐하면 그 구속 취소되는 바람에 그 뒤부터 이제 막 사법부나 검찰에 맞아요. 대한 불신과 이런 게 가득 차면서 헌재도 막 이렇게 막 눈이 치켜뜨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도 역시 어쨌거나 저는 정영식 재판관이든 누구든 간에 이런저런 생각을 했겠지만 네. 결국에는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지키셨다. 그래서 이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헌법의 문제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그래도 보수 성향인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렇게 결단 내려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 들고요. 네. 네, 헌재에 대해서 그래서 막 이렇게 뭐라고 제가 뒤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다 취소. 네. 이거 한마디 더 해도 네, 되나요? 그럼요. 네. 아니 이게 통합 얘기하니까 어. 사실 굉장히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세우려면 분명히 이제 이 확실하게 죄를 묻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그러니까, 거냐. 네. 그다음에 통합을 하려면 어쨌든 상대 진영이라도 또 포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정의를 안 세우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 경계, 이 사리 분별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이제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핵심 멤버들은 용서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뭐 소위 그런 이찍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표현부터 시작해서 네. 조금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냐 하면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이상들이 있지만 이 이상을 다 주장을 하다 보면 또 반대편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하고 싸우게 돼요. 근데 이런 시기에는 저는 다수가 절대 찬성하는 최대 공약수가 있어요. 그런 이슈, 그게 이제 민주주의 이슈, 그다음에 경제 성장 이슈, 이런 좀 보편적 이슈에 네.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일단 가야 된다. 이런 생각, 그런 말씀도 드리고 어쨌든 참 국민들께서 정말 고생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분은 아니지만 꼭 감사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네. 그 소추 대리인단.
맞아요. 네. 항상 보면 우리가 뭐 소추단도 막 박수치고 국민들도 박수치고 헌재도 박수치고 다 하는데 대리인단들은 다 저 잊혀졌어요. 진짜 그분들 다 능력자. 그러니까 맞아. 네, 네. 고생하셨어요. 정말로.